자, 앞서서는 크리에이션 롤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 구조를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PDF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 3페이지에 보면 뭐 사회적 측면, 정신 건강적 측면, 신체적 건강 측면, 경제적 측면, 요 네 가지의 구조가 레크리에이션, 여가 활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야.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매우 많이 작용하고 있고,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 대해서는 교육으로만 강요하다 보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 동안에 첫 번째로 여가 활동이 신체적, 건강적 측면에서 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왜 학문적으로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또 수업 우리 학기 동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단 스포츠 지도자예요. 결국에는 몸을 쓰는 걸 가르치는데 그 와중에 정신건강 측면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활동에 접목시켜서 주로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 활동을 기반으로 정신적인 측면까지 잘 교육을 하면서 인식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레크리에이션 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나 이 좀 큰 범주로 치자면 이 정신적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나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성, 인식, 도덕식. 이걸 아이들한테 멘탈이 어쩌니, 뭐 철학이 어쩌니 이런 걸 가르쳤어.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아닌 속담 격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이것도 사실 이 표를 쓴 것도 군사정권에서 썼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거 같은 말이지만 목표나 목적을 좀 달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격언을 보자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동 청소년한테 스포츠를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졌을 때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막 개조할 수는 없죠. 다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내용을 줌으로써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동기부여예요. 학교에 왔는데 교수자가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학습을 찾아가지 않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학교 수업의 서양식 수업과 동양식 수업의 차이를 그렇게 봐. 서양식 수업은요,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주입식 교육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제일 큰 건 뭐냐? 똑같은 주입식 교육 맞아요. 서양이라고 완전히 막 완벽하게 토론 수업만 하고 완벽하게 개방형 수업을 하지 않아. 폐쇄형으로 주입식 교육해요. 하지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했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수자와 함께 공부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 교육은 동기부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한테
스포츠 활동이 얼마나 좋은 활동인지를 잘 인식시켜주는 것. 그렇게 해서 스포츠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찾아가서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도 또 아동 청소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식이 바뀌고 대중의 인식이 바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잘 배웠던 건 결국에 성인기에도 하게 된다고요. 그 재미와 그 추억과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잘 흐름을 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인성교육, 예절, 도덕 이런 것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규칙을 지키고 활동을 하면서 질서의식을 가진다. 이런 거를 스포츠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거랄까? 발현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배웠으면 자연스럽게 일상에 묻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공부로 시켰어요. 체육도 성적평가를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배우고 그랬더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체육교육 과정에서 게임식으로도 바꾸고 그냥 뛰어다니게 하고 했으나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어쨌든 대입이 중요하다 보니 그게 잘 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며들지 못하고. 그 여러분들의 나의 역할이기도 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해서 계속 바꿔 나가야 돼요.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고 더 문화가 발전하면 바뀌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과 같은 사회 여건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해서 연구해서 마련한 비용들로 유럽이든 미국이든 많이 현장 조사 겸 연구 겸 해서 혼자 투어를 많이 나다녀 보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력 8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 6위랑도 차이가 심해요.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5, 6위와의 별로 그 순위만 경제력 순위만 봐서는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8위면은 뭐 전 세계 230개국 중에 국가라는 주권을 가진 헌법을 가진 국가가 230개국 정도인데 그 안에서 8위다, 7위다 하면은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랑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문화적 차이가 결국에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가 누릴 게 별로 없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대학교 때 잘 교육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서 스스로 좀 더 창조해서 그 다음 세대한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 와중에 스포츠는 특히나 아이들 운동하는 거야. 뭐 밖에서 축구공 갖고 뛰어노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정신적인 측면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스포츠를 기반으로 해서 정신적인 측면을 성장시켜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 레크레이션 룸 시간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사회적 측면. 이 레크레이션이 사회적인 역할로 많이 쓰이고 기능합니다. 분명히 사교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쓰이긴 하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친목을 다지고 하는 면에서 사회적 역할 기능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회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정책이나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레크레이션론 시간에 우리나라와 해외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이러한 뭐 정신적인 측면, 신체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때문에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활성화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는 미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져야지 그 집단별로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러한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은 이걸 잘 이해했을 때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전공자는 내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타겟으로 한 고객들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어떤 집단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분명히 그런 것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 수업 때 우리가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좀 더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우선 여기 1, 2, 3, 4는 순서와 관계없어요. 번호 순서랑 전혀 관계없고, 자, 첫 번째는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분야와 학문을 융합해서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하겠다. 다각적인 얘기를 하겠다. 그냥 과거에 선생님이 배웠던 레크레이션론은 스포츠 얘기만 했어요. 스포츠는 레크레이션의 하나다. 그러니 스포츠는 이렇다. 라는 얘기만 해왔어. 선생님 학부 때 이 수업 똑같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런 거보다는 디지털과의 융합은 어떤지, 일반적인 다른 문화 예술 분야와의 융합은 어떤지 등등의 것들. 그래서 다분야, 다학제적인 접근을 좀 더 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세 개의 이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론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 때문에 시장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 수준과 우리의 문화적 수준을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계속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면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당장의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 보고 이민 가라는 거 아니야. 글로벌 시장을 고객으로 보고 큰 흐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마케팅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레크리에이션론 시간에서 이론적으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케이스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내가 결국에 졸업을 했을 때 여기서 얻은 이론적 내용을 가지고 써먹으려 하려면 반드시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뭐 문서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워낙에 인터넷 플랫폼들이 요즘 잘 발전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써보는 시간들을 한 번씩 내가 뭐 영상으로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뭐 다들 패드 갖고 오고 노트북 하나쯤은 요즘 다 갖고 다니니까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그 실습을 가지고 평가하진 않아요. 한 번씩 써보고 요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내가 일하기가 좀 더 쉽구나 라는 거 정도만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론 수업이지만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학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크레이션론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 방향성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질문 사항 있는지 질문 있어요? 선생님 수업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편하게 들으면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받습니다. 손 들고 못할 것 같으면 이 클래스에다가 질문 남기면 됩니다. 질의응답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되고 내가 그걸 잘 안 보긴 하지만 아니면 이메일 보내도 되고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선생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본인이 갑자기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요런 게 요즘 이슈던데 이 수업 시간에 다뤄줄 수 있나요? 라고 질의를 하면 선생님이 확인해 봐서 우리 수업에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수업을 케이스 수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이 조그만 강의실에 꽉 모여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말해도 시끄러워지고 막 그런 거 아니까 서로들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조용히 하긴 하는데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선생님 노력할게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